안녕하세요. 사실가을견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스닥이 20500, 예, 딱 머리 맞고 내려와서 보니까 금요일 장에서도 많이 빠지고 마감이 된 상태여서 아마 월요일에 국장도 좀 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급하게 금요일에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 그게 아침에 2차전지 인버스 관련된 내용으로 자료를 업로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 좀 언급하고 그다음에 엔화 투자 관련돼 가지고도 하나 말씀드릴 거 있고 예,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나스닥은 요거는 아마 전체 공개로는 제가 마지막까지 4천만 원 들고 있는 걸로 해가지고 나왔을 텐데 제가 27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다 정리를 해서 보시면 제가 1.2억을 매수했다가 그쵸? 예, 1.2억 매수했다가 이렇게 쭉 분할로 팔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요 날 매수했고요. 요 큰 장대 음봉 나온 날 있죠. 이거 3% 넘게 빠진 날. 요 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미국장 끝나고 난 아침에 제가 이제 매수 시작해서 보유했던 게 거의 2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막 제주도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2주가 넘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들고 있었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쭉 팔아서 지금 보시면 뭐 3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쭉 잘라서 매도를 해서 수익은 한 3%? 2%, 3% 되는 거, 2% 정도 되겠네요. 2, 3% 정도 지금 된 상태고 그래가지고 국내 계좌로는 9천만 원 나스닥 매수했던 게 총 다 매도해서 여기도 한 3% 정도 나서 이게 총 다 하면 2억 정도 되는데 2%, 3% 정도 하고 그냥 이번에는 끝났습니다. 여기가 반등이 그래도 요 폭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제가 수익 내고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쭉 잘라나가는 거 있죠. 보면은 수익률도 3월 21일에 1%, 3월 24일에 2%, 3월 25일에 2.6%, 3월 27일에 1.4%.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생각보다 이거는 원래 좀 들고 가려고 그랬어요. 홀딩을 해서 이번 기회에 좀 반등 어디까지 나오는지 좀 보고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거는 빠르게 회복을 해줬어야 되는데 보시면 계속 밀려요.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는데도 올라가다가 밀리고 윗골이 달려 있고 올라가다가 다음날 또 음봉 나오고 올라가다가 이것도 얼마 뭐 올라간 것도 아니었어요. 이것도 계속 뭐 도지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만에서도 막 뚫으려고 몇 번을 아래꼬리 윗꼬리 달고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반등이 세지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뎌져서 이미 한 일주 정도 들고 있는 다음부터 좀 매도를 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등이 꽤 빨리 올라와 줘야 그게 아마 위에 룸이 좀 더 열려 있다고 봤을 텐데 생각보다 그 속도가 너무 안 나왔고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적당히 던지면서 비중을 줄인 거예요, 이거는. 해외 계좌에 제가 지금 1.2억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그냥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천만 원 정도가 맥시멈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21, 24, 25 해가지고 쭉 던져서 마지막으로 남긴 게 요 4천만 원이었어요. 한 30% 되겠죠. 제 총 해외 계좌에서 돌리는 거. 엔화 투자에서는 한 3, 40% 정도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음봉 나오는 거 보고 그러는 바람에 이게 지금 수익률이 올라가다가 27일에 뚝 떨어졌죠. 마지막 남았던 거 던지면서 투자가 종료가 됐습니다. 뭐 국내 계좌는 훨씬 일찍 종료를 해서 던졌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나스닥 요 반등은 총 5%였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이거를 들고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유동성 측면도 그렇고 트럼프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예, 뭔가 큰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웠고 1차 목표가가 20500이었는데 거기 저항대가 엄청 큰 라인이었는데
지금 요 앞에서 상승하는 추세로 봤을 때는 저 강한 저항 자리를 못 뚫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꾸 계속 제가 20500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두들겨 맞고 3일 만에 예, 그 저번에 밀렸던 자리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진짜 3일 만에 이렇게 다 밀렸어요. 2주 동안 올려가지고 3일 만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또 보면은 이전 가격까지 제가 매수했던 가격까지 다 내려왔는데 사실 이 가격대에서 이미 한번 반등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것처럼 뭐 바로 이렇게 딱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오히려 아랫 방향으로 예, 훨씬 열릴 확률이 좀 더 저한테는 높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4월 2일에 트럼프 관세 이슈까지 있는 바람에 그냥 그런 거 고려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런 저항대 자리는 지지선 자리는 장대로 뚫거나 장대로 쏘아 올리거나 해야 돼요. 근데 딱 그 하락 모멘텀이 있는 게 지금 4월 2일에 보편관세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랑 맞물려 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아래로 뚫고 내려가지 않을까 싶고요. 1차 저항 라인은 18500. 그러니까 밀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19,000 초반대에서 밀릴 것 같아요. 요 최근에 있었던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4월 2일에 갑자기 또 트럼프가 말 바꿔가지고 괜찮은 것처럼 하는 바람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안 먹어도 상관없다 쪽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것도 다 이렇게 막 잘라서 하는 것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막 적극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야지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할 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돈이 풀리거나 재정정책 혹은 금융정책이 확실히 이 금융시장에 완화적으로 돌 때, 돌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 말고 돌 때, 그런 때 이제 어그레시브하게 좀 들어가면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키는 거를 훨씬 포커싱 한 다음에 투자하는 게 성적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상반기가 굉장히 투자가 잘 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저는 작년 말에 제가 투자 끝났다고 했잖아요. 10일까지 제가 괜찮다고 했고 11월 5일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돈 푸는 것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개별 종목 막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투자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25년은 좀 안 좋게 보니까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미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훨씬 보수적으로 한다고 움직인 게 엔화 투자랑 그 니케이 고버스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요번 상반기를 보수적으로 보는 바람에 수익이 괜찮았다고 보고 있어요. 많이 먹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90%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쪽으로 투자했던 게 좀 유효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나스닥은 이번에 한 번 더 밀리면은 18505까지 좀 많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100포인트 더 떨어져야 되는 건데 선물입니다, 선물. 그렇게 해야 18500인데 일단 18500까지 가는 거 봐야 되고 무엇보다 첫 번째는 4월 2일에 어떻게 되는지를 까보는 게 중요하고. 근데 만약에 그날 밀린다 치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그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1000포인트 빠져야 되니까 여기가 한 5% 되겠네요. 그쵸. 5% 정도 더 밀릴 수 있는 룸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보면 영상들이 되게 안 올라오거든요, 유튜버들이. 근데 제가 봐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 4월 2일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포지션을 어떻게 막 추천한다던가 그런 걸 얘기를 하기가 너무 꺼려져요, 사실. 저도 비슷합니다. 4월 2일에 어떻게 될지 너무 불확실한 상태에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도 4월 2일이 만약에 없었다면 저한테 4월 2일이 이렇게 막 콕 집혀서 막 뭔가 이슈가 있는 날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8500까지는 밀리지 않을까로 보고 있어요. 거기서 반등 나와도 이번처럼 이렇게 2주 정도 그래도 이거 상승 추세로 되게 잘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하루 투자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 오르고 하루 밀리고 아침에 오르는 것 같았는데 밀리고 아침에 내리는 것 같았는데 올라 있고 되게 보면은 봉이 생각보다 길어요. 근데 막 음봉도 섞여 있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갭으로 떠가지고 이게 또 파월 했던 그날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파월이 마지막으로 탈출할 찬스 줬다고 영상을 올렸던 거예요. 저도 그때 나 맞춰서 나온 거고. 아무튼 여기는 만약에 저한테 그냥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18500 말씀드릴 거고 그렇다고 인버스에다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오션에다가 지금 계속 제가 막 저기 뭐 단톡방에다가도 계속 올렸던 것 중에 하나오션이 계속 있었는데 하나오션은 제가 총 사고 판 게 4.5억 왔다 갔다 했고요. 이게 2억 5천 한 번 들어갔었고 1억 한 번, 1억 한 번, 2억 5, 2.5억 한 번. 요렇게 총 3번 왔다 갔다 한 거고 하나오션은 일단 이거 보세요. 그래도 보세요, 여기. 마지막에 봉 4개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밀렸잖아요. 제가 한 주 정도밖에 저번 주밖에 거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은 밀렸어요. 근데 전 수익 많이 냈죠. 그래도 이거 꽤 낸 거죠. 근데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이랑 거래원이랑 그다음에 과거부터 이미 봐왔던 프로그램 매매 스타일 몇만 주를 던지면 몇 퍼센트 밀린다. 만약에 그러니까 10만 주를 사서 5% 올렸는데 2만 주만 떨궈가지고 한 2, 3% 밀어. 그런 거 추격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투자법이 진짜 괜찮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실시간으로. 근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보시면 저 하루 종일 보고 있죠, 진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정말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진짜로. 그 매수 체결되는 것도 한 번에 체결되는 게 몇 개씩 체결되는지 뭐 그런 거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이건 지금 뭐 단물 다 빠졌어요. 이제 이거 안 할 거예요, 하나오션은. 보면 뭐 차트상으로도 뭐 아예 답도 없는 상황이고 하나오션은 일단 이렇게 비싼 가격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저기 한화에너지 그러니까 한화가 승계 작업하려고 한화에너지가 들고 있던 하나오션 주식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갔죠. 그 삼형제한테서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데 그냥 장에다가 매도한 게 아니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장에서 매수한 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그 한화 후계자들한테 한화 오션을 사갔어요. 그래놓고선 유상증자. 와, 근데 진짜 그러니까 한화 오션이 비쌌어야 되는 거예요. 비싼 가격에 삼형제의 한화 오션 주식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한테 팔아야 되니까 이 가격을 올렸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던지기 하고 있어요. 보면 확실히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설거지가 위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시는 안 만질 거예요. 그 아무튼 이거 수익 냈던 거는 진짜 보시면 이거 난이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오른 것도 아니고 빠지는 와중에 이렇게 낸 거니까. 아무튼 그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종목으로 보고 있는 게 HD 현대일렉트릭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차바이오 아직 조금 들고 있어요. 거의 다 팔았어요. 지금 완전 거의 뭐 깡통인데 지금 2차 전지 하나 좀 사놨죠. 인버스. 그 두 개가 지금 찔끔 뭐야 저기 차바이오 찔끔 남아 있는 거랑 2차 전지 인버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두 개 남아 있는데 제가 다음에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트래킹할 수 있는 종목 나오면은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 이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을 꼭 봐야 된다는 이유가 프로그램은 계속 줄창 매도하고 있는데 가격은 올라가. 그럼 제가 사지 말라 그랬죠. 그거는 진짜 불변의 진리예요. 그거 누군가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높은 가격에다가. 그 단주 매매 같은 거 해가지고 개미들 꼬셔서 개미들 거래량이 붙으면 프로그램 매매가 매도로 돌면서 개미들한테 물량 던지고 나가는 아주 사실 되게 뭐라 해야 될까 편한 투자였어요.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테마도 좋아 최근 뭐 상승세도 좋았어. 또 뭐 있어요? 수급도 좋았고 그다음에 코스피가 최근엔 상승을 했죠. 최근 뭐 이거 뭐야 며칠은 밀렸는데 한 달, 2달 정도 봤을 때는 지수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편한 상태였어요. 심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JP 모건
외국계 창구 그거 하나. 그래서 거의 보면은 JP모건 창구랑 프로그램이랑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JP모건 쪽에서 프로그램 만져서 뭔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하는 게 프로그램이 엄청 좌우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거 보고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뭐 나스닥은 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하나오션 나머지 1억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원래 제가 다 비웠었는데 금요일에 갑자기 생각이 든 게 2차전지 인버스였어요. 어차피 다음 주면 공매도 재개되는데 최근에 2차전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엔솔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야 LG 뭐 컨퍼런스 할 때 말 나온 게 엔솔 관련된 게 뭐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 아마 7, 8% 한번 갭으로 뜨면서 엄청 장대 양봉 하나 큰 걸로 뽑았죠. 그런 거 생각나니까 포스코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고 게다가 대차장고를 딱 봤는데 대차장고마저도 그 영상에서 여기 보면은 대차장고 상승 순위에 보면은 거의 2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6개, 6종목. 포스코홀딩스도 많죠. 대차장고 25만 주니까. 게다가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30% 정도 올랐고 SK이노베이션도 30%, 엔솔도 11%. 그러니까 충분히 추가 하락의 룸이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게다가 대차장고 이만큼 쌓여있지. 그래서 만약에 공매도 재개가 되면 어디로 좀 숏을 때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섹터에 집중돼가지고 공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봤던 거고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골랐던 게 2차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 인버스 지금 KB에서 상장되어 있는 게 라이즈죠. 요즘 얘네 수식 그 앞에 코드 갖다 쓰는 게 라이즈 2차전지 탑10 인버스를 저는 매수를 했고요. 지금 보면은 뭐 요 표를 제가 게시물로 올린 게 오전 중이었어요. 제가 이거 아침부터 엄청 급하게 다 찾아가지고 해놓은 거였고. 그 다음에 샀죠. 기회를 보고. 그래서 지금 뭐 수익은 거의 없고요. 요거는 일단 월요일에 아마 나스닥 빠진 것 때문에 같이 좀 밀리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내일 수익은 나긴 날 텐데 어디가 얼마나 빠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공매도로 도는 건지 뭐 그런 것도 봐야 되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라이즈 2차전지 종목 중에서 17%로 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점 대비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고 거래량 실링 반등이 되게 좋은 반등이었어요, 사실상. 거래량 실려가지고 딱 올라간 거였기 때문에 얘는 하락 룸이 그렇게 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좋아요. 추세상으로는 너무 괜찮았는데 포스코홀딩스가 그렇게 막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엔솔이 보시면 저점 대비 올라간 게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 거. 그게 좀 괜찮고 하락 추세인데 채널상 상단에 도달해 있어서 아랫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꽤 높은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엔솔도 아래쪽으로 좀 룸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번 더 밀어준다고 하면은 개미들 물량 더 빨기 쉬울 테니까 여기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유증 이슈한 다음에 한 그 유증 이슈 하는 만큼 한 7%, 8% 빠진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밀어주면은 그 유증 때문에 빠졌던 거 무서웠던 개미들이 물량 뱉어내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 확보하기에는 삼성 SDI를 일부러라도 밀어서 물량을 좀 가져갈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는 아래쪽으로 룸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그다음 에코프로가 진짜 골 때리는데 이게 대차장고 1등에다가 590만 주. 비중도 뭐 10%니까 뭐 적진 않은 것 같고. 얘도 하락룸 되게 있어 보이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좀. 근데 그 빠지는 와중에 개미들이 많이 먹었어요. 에코프로 머티도 동일합니다. 개인 매수세가 최근에 엄청 강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빼면은 개인이 이거 뱉어낼 겁니다. 보통 개미가 이렇게 쭉 빠질 때 개미가 매수하면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빠졌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요 아래쪽에서 이제
이 개미들 물량을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개미들 물량을 매집하면서 올라가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개미들 물량을 뺏으면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올릴 때는 10만 주 사고 내릴 때는 2만 주만 팔고 이렇게 하는 거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에코프로 삼형제는 좀 큰 폭으로 밀릴 확률이 되게 높다. 왜냐면 최근에 개인 매수세가 너무 강했고 포스코 퓨처엠도 동일합니다. 최근에 개인 매수세가 너무 강해요. 이 자체가 좀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심지어 얘는 아래쪽으로 일단 룸이 그냥 지지 라인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 뭐 나머지는 뭐 큰 건 아닌 것 같고 SKC는 제가 나중에 좀 사고 싶어요. 이거는 이미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매수가 계속 붙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좀 밀린다고 하면은 예, 좀 내일은 좀 그렇고 아무튼 이거는 관심 종목 계속 넣어 놓을 거예요. SKC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이거 다 분석하다가 찾은 게 SKC가 좀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국장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SKC 한번 볼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두산밥캡, LS 그런 종목들처럼 이것도 이제 관심 종목에 들어가겠죠. 거기에 하나에 포함돼 가지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요게 좀 편한 거예요.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데 외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 이게 제일 편한 종목이에요. 그럼 나중에 얘네는 어차피 위에서부터 오히려 외국인들이 위에서부터 매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 평단이 뻔해요. 그래서 나는 아래에서 사서 상승한다고 해도 얘네 평단 올 때쯤 되면 팔고 나오면 됩니다. 또 그런 투자하기 좀 좋은 종목 같아서 SKC는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둘 예정입니다. LNF는 이거 완전 쓰레기 종목이던데 그냥 벌레던데 벌레 이거. 차트로 봐도 그냥 완전 쓰레기고 이거는 진짜 지옥입니다 지옥. 얘는 아래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너무 열려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일단 2차 전지 인버스를 일단 뭐 제가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좀 들어가 있는데 월요일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전 솔직히 이거 지금 불타기 할 거거든요. 이거 나 이거 인버스 들고 있는 거 불타기 할 거예요. 지금 1억밖에 못 샀는데 뭐 5천이 됐든 1억이 됐든 그 정도 부분으로 나눠서 하루하루 매입하는 식으로 해서 총 3억 매입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 2억이죠, 2억. 제가 지금 여기 계좌에 들어있는 게 2.5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은 계속 돈을 빼고 인출하고 있어요. 일부러. 지금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이 2차 전지 인버스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공매도에서 만약에 뭔가 섹터를 민다고 하면 2차 전지가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엔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시바 그 상품권 스캔들. 이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100만 원 정도 10만 엔 상품권을 돌려가지고 이거 뭐 나가리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면 보면 23%까지 내려갔죠. 출범할 때 왜 46%를 찍었냐면 얘가 금융정책 엄청 강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엔화 강세로 만들어서 여러분 힘든 거 지금 물가 올라가지고 힘든 거 자기가 막아주겠다고 하면서 그거 공약으로 걸고 46%로 출범을 했는데 그 뒤에 하는 꼬라지가 아직 인플레 뭐 안 왔다. 우에다 총리는 인플레 뭐야 저기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가 현저히 낮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 금융정책 뭐 강하게 가져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시바 총리가 오히려 거꾸로 아니 지금 인플레 없다 디플레다 뭐 노동 인플레 아직 오지도 않았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오히려 출범할 때 본인이 어떻게 표를 얻었는지를 망각한 것처럼 계속 헛소리를 씨부리는 바람에 지금 23%까지 내려왔어요. 상품권 스캔들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강한 금리 인상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저는 연초부터 말씀드리지만 올해 추가 금리 인상 두 방, 1%까지 저는 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일단 엔화 투자하는 게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 엔달러 환율 지금 150엔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올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엔화는 강세로 갈 룸이 훨씬 있다 보고 있고요. 일단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1.55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두 방에 대한 확률이 높진 않은데 요것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나 일본 물가 이번에 나왔는데 4%에서 3.7%로 이거 저번에 나온 거죠. 이거 말고 도쿄 물가가 따로 나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도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는데 보시면 예측치가 2.2였는데 2.4로 다시 상승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상보다도 상회했기 때문에 조금 더 컸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일본 유튜버 되게 즐겨보는 분이 있는데 일본 이렇게 상황 많이 알려줘가지고 그분 영상 보니까 25개월 동안 일본 집값, 그러니까 도쿄 집값이 25개월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꼬라지만 봐도 인플레가 엄청 심각하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건 뭐 이제 뭐 땅값 얘기하고 있는 건데 보면은 뭐 33년 만에 뭐 최고치 기록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상승률이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률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이래저래 인플레가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화를 강세로 가져가야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원엔 환율도 많이 반등했죠, 다시. 그래서 지금 98까지 올라와 있고 엔 선물 포지션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요 정도에 그냥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뭐 엔화 강세에다가 배팅이 들어간다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그 니케이가 진짜 중요합니다. 보세요. 니케이 제가 38,000원 계속 말씀드렸죠. 38,000원. 38,000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겨우 올라섰는데 보세요, 여기. 겨우 올라섰죠. 장 마감할 때 그것도 심지어 윗꼬리에 음봉으로 해가지고 38,050인가 겨우 유지하고서 장 마감했는데 이틀 만에 그대로 반납하면서 다시 37,000에 턱걸이로 걸려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 38,000을 뚫고 올라간다는 게. 보시면 과거에 이미 이 38,000은 엄청난 반등 자리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꾸로 올라갈 때는 오히려 엄청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38,000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유동성 보시면 지금 지급준비금 3조 4천억 정도 쌓여 있는데 영래포에 보면 자금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지금 2,860억 정도 쌓여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분기 말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한 천억? 천억만 남기고 한 2천억 정도 방출된다고 했을 때 지급준비금으로 가거나 TJ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TJ가 지금 보면은 2,800억밖에 안 남았어요. 2월 11일만 해도 8,400억이었는데 지금 3월 27일에 2,800억. 한 달에 800억 정도씩 TJ에서 지금 방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다 지급준비금으로 가는 바람에 최근 2주 정도 동안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차피 지금 4월에 가가지고 또 소득세 걷고 하면은 지급준비금에 이제 자금이 모일 거 아니에요. 영내포가 됐던 지급준비금, 뭐야, 저기. 지급준비금이 됐던. 재무부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에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안 좋은 걸 안 하네 정도인 거지. 뭐 호재가 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안 지웠네요. 이거 제가 저번에 썼던 영상. 이거 보세요. 여기 다섯 번째 트라이 했었죠, 이거. 그리고 뭐야, 38,027. 요렇게 마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미친 듯이 밀려가지고 지금 다시 37,000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P 500은 제가 잡아줬던 자리가 5,850이었고요. 이것도 근데 얼추 5,850 맞고 했을 거예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요게 S&P 500이에요. 맞죠, 얘도. 응. 5850. 거의 그냥 10포인트 정도 모자르게 하고 여기 저항대 맞고 지금 쭉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20500이었고 이게 전에 썼던 PPT예요. 이 뒤에 장표가 남아있는데 제가 안 지웠나 봐요. 그래서 이 라인을 다 그려드렸어요. 비트코인도 9만 불. 이거 8만 9천까지 갔다가 지금 쭉 다시 밀려가지고 8만 초까지 내려와 있고. 니케이도 3만 8천 지지, 뭐야, 저항선 대가리 맞고 3만 7천까지 밀려 있고. S&P 500도, 예.
5,85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쭉 밀려 있고 나스닥 뭐 말할 것도 없고 엔화도 150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죠, 엔화는. 그냥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재정 정책을 어디서 쓰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뭐 기각이 될 건지 인용이 될 건지 빨리 결과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결과 자체가 안 나오는 게 너무 큰 악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좀 많이 빠지면은 좀 주었다가 대선 치르고 나면은 이번 상반기에 못 쓴 돈까지 한 방에 예산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엄청난 호재가 될 거예요.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4월에 만약에 주가가 많이 밀린다고 한다. 미장이 미국 주식이 많이 밀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왜냐면 이게 지급준비금에서 TJ로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게 길어봐야 몇 주 안 돼요. 그럼 또 다시 토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몇 주가 나스닥에 남아 고통스럽겠죠. 지급준비금에서 저기 TJ로 자금이 흡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잠깐이고 그냥 5월 정도 들어가면 다시 TJ에서 자금이 방출이 되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장기 국채를 제가 살라 그랬었는데 그 사는 모멘텀 이유는 보험원 이사 선임 되면은 SLR 규제, 은행들 규제 완화 이슈가 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감세 정책. 주식 쪽에 있는 건 좋겠죠. 지금 감세 정책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주식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감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되면은 훨씬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빠지면 줍줍해서 5월 이후에 수익 내는 걸로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뭐 요약하면은 이번에 나스닥 투자한 거 엔화 투자 1.2억 했는데 수익 한 3% 정도 2% 정도 났고 국내 계좌 9천만 원 넣은 거는 이것도 한 3% 나가지고 280 수익 났습니다. 그래서 두 개 총 해가지고 한 500 정도 수익 난 것 같고 이건 진짜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매수 잘 잡아서 분할로 쭉 팔면서 올라왔고 지금은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거 제가 이렇게 분할로 정리 안 했으면은 오늘로 봐서는 사실 본이죠, 본. 제가 샀던 가격에. 근데 아무튼 여기 지금 지지 라인이 이미 과거에 한번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빠르게 극복하는 흐름이 아니면은 좀 아랫 방향으로 훨씬 열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자리는 18500 지금부터 1000포인트 빠지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5%입니다. 하나오션은 제가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했던 건데 최종적으로는 아무튼 1000만 원 정도 수익은 났고 여기서 굳이 앞으로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고점에서 삼형제가 팔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하락할 일밖에 남지 않았나.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먹고 다 떨어졌습니다, 이미. 프로그램이 자기가 매수했던 거 대비 파는 꼬라지를 보면은 조금 매수해가지고 가격 올리면은 그거보다 두세 배 매도 때리면서 개미들한테 물량 버리고 나가는 게 모양이 최근에 봉꼬라지가 이상하죠, 이게. 음봉, 몸통 절반밖에 안 되는 윗골이 달려 있고 아랫골이 달려 있고 나도 이건 그냥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제가 포트에 들어가 있는 게 2차전지 인버스인데 요렇게 열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2차전지 인버스에 앞으로 하락폭이 좀 크게 유발될 것 같은 게 에코프로 형제, 삼형제랑 그다음에 LG엔솔 요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엔화투자 같은 경우에는 20화 지지율을 일단 저 처박히면서 상품권 스캔들 터지면서 이러면은 금융정책을 좀 예,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범할 때 46% 했던 거 대비해가지고 이미 반토막이 났는데 다시 민심을 찾기 위해서는 엔화 강세밖에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10년물도 이미 잘 올라가 있고 1.5면은 일본 물가가 문제인데 특히 도쿄 물가가 이번에 나온 게 예상치 상회하면서 좀 더 인플레에 대한 뭔가 경각심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의 집값 상승률이 25개월째 연속 상승하고 있다. 뭐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기사 보더라도 33년 만에 최고의 땅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부동산 쪽에도 이미 인플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저렇게 쉽게 뭔가를
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맨선물도 포지션 뭐 문제 없고. 니케이도 비슷해요. 이게 37,000이 그렇게 강한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을 했을 때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막 이거 다 팔고 뭐 살지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멤버십에서만 얘기할게요. 자, 앞으로 포지션 공개하는 거는 최대한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저는 이거 오전에만 열어놓고 점심시간 되기 전에 닫을 거예요. 멤버십으로 다 돌릴 겁니다. 지급준비금이 지금 최근에는 상승을 했던 게 TJ 잔고에서 2월 11일에 8,400억이었던 게 지금 보시면 3월 27일 한 달하고 열흘 정도 지났더니 5,600억, 5,600억이 날라갔습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갔다? 지급준비금으로 가면서 최근에 반등 2주 정도를 만들어낸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질문 주신 것 중에 또 단톡방 얘기 있는데 단톡방은 당분간 받을 예정 없습니다. 멤버십 가입한다고 보내주는 건 들여보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멤버십 제가 막 이 영상 안 올릴 때가 있는데 그때도 멤버십 해주시거나 막 그때도 높은 금액 해주시면은 그분들은 제가 초대했었어요. 근데 제가 막 여러분 저한테 돈 주면은 초대해드립니다. 막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전혀. 아무튼 지금은 받을 생각이 없고요. 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누가 뭐래도 트럼프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명확해진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최대한 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 주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중에 이 세미나 필요할 것 같으면 말씀해 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세미나를 열어서 여러분 초대해가지고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되겠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런 거 이제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쭉 다 물어보면은 이제 답변하는 걸로 그냥 그 내용을 채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가 있었나? 아, 20500 어떻게 했냐고 여쭤보는 댓글도 있었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막 그 제 노하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유튜브 수입은 진짜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멤버십 5,000원짜리 해도 저한테 3,000원 떨어져요. 40%를 가져갑니다. 30% 구글, 10% 수수료, 결제 수수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60%밖에 안 떨어져요. 아무튼 유튜브에서 돈이 되는 게 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다가 제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은 제가 되게 많은 지표들을 보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딱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거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니까 남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딱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 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댓글로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세미나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다시 열어드릴게요. 보통 10시에 합니다, 세미나. 줌으로 하고요. 네, 그 댓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트럼프. 저도 상승하는 게 좋습니다. 상승장이 훨씬 돈 벌기 좋아요. 이게 하락장에서 인버스로 돈 먹는 거는 당장 이 앞에 막 차트들 보세요, 이거. 자, 이거 인버스 찍었다가도, 뭐 있어, 니케이. 이거 인버스 찍어서 20% 먹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팔고 내비뒀으면 이 반등 나오면서 손실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버스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방향도 맞춰야 되지만 타이밍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좀 돈을 지키는 투자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필요하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빠잉.